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신고가 갱신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강력한 좀 저항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하는 매매는 사실 이렇게 돌파에 베팅하는 그런 매매들도 할 때는 있지만 사실 눌림목이나 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뚫지 않을까, 이번에만큼은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을 했기 때문에 1거래일 만에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가 수익 대비해서는 한 6.6%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금요일 날 1차 목표가 제시했던 가격이 살짝 5%에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5% 가격대로 수정이 돼가지고 도달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야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한 만큼 굳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종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뭐 지금 짧게 뭐 매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고요. 이제 돌파한 상황이라서 이제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라면은 한 11선 정도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비중 정도는요, 한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끌고 가면서 추세를 좀 끝까지 먹어보겠다라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타점을 이제 우리가 잡을 때는 좀 이 추세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비추세 매매를 할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좀 바라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매도 기법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추적 청산이라는 뭐 트레일링 스탑 뭐 그래서 그 지표 안에는 뭐 ATR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이 수익률 기준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눌렸을 때 뭐 매도 처리하겠다 여러 가지 좀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방송의 특성상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11선 매매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야 신고가 돌파를 한 만큼 좀 끌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보시고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이 파크 시스템스하고는 조금은 차트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파크 시스템즈는 좀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봤다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음봉이 한번 달렸지만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또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지금 장중에 5% 가까운 또 많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에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제 추세를 좀 정배열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이제 이 지지선 받을 수 있었던 이탈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가격대인 한 10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가격대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거래가 조금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최근에 주도 업종으로서의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끌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뷰는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시장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이제 8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스닥이 2%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오늘 국내 증시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시면은 조금 경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미국장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을 보시면 월요일은 휴장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을 보면은 사실 뭐 일부 완성차 업체들 뭐 포드나 GM이나 뭐 테슬라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빅테크 기업들도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가 됐다라는 이슈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지금 요즘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게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6월 FOMC 회의에서 25p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60% 이상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6월 13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지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워낙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나 주가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좀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6월달 13일 날 CPI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 건지 아니면 그 전에는 그 주에는 경계감을 좀 가져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좀 약간의 좀 이외 관련된 종목들, 다른 종목 업종들은 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조금은 낮다라고 오늘 아침에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로봇 나쁘지 않았고요. 2차 전지 종목별로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반도체만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 우리가 바닥에서 서서히 좀 모아가면서 시장에 관심 받았을 때 그때는 조금 수익을 챙겨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하고 뭐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저희 고객분들도 결국엔 이제 SK 하이닉스 4월 달에 잡으면서 지금 20% 이상의 수익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리 시장만 잘 읽고서 투자를 하시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제가 그동안에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종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고요, 자동차입니다. 그 두 가지 시장의 성장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는 18,350원이고요. 텔레칩스라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많이 그동안에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 이 공급망, 이게 이제 완화가 되면서 결국에 이제 완성차, 전방 산업이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았기 때문에 또 실적도 좋았고요. 자, 물론 이 순이익이나 약간 이익률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작년에 4분기에 이제 발주했었던 그 물량들이 이제 환율이 그 당시에는 1,300원이었는데 1분기에 1,200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환율이 요즘에 여러분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뭐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또 이 지분, 물론 이전에 지분을 좀 30%대로 갖고 있다가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지분을 좀 양도를 했었는데, 여전히 이 칩셋미디어의 지분을 8%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부분들도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게다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뭐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인포테인먼트용 이 MCU 마이크로 유닛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호황기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도 같이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본다면은 충분히 좀 시세가 최근에는 좀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분기별 매출 추이및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요,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능형 자동차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구조에서 이 지능형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좀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홈 사업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리하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손실 처리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익이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면서요, 이 업황, 이 CAGR, 이 연평균 성장률,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즘에 반도체 시장 살아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시장 괜찮게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 한 60에서 70% 정도의 매출 비중이 현대차와 기아에 또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도 이 지역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이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서 한 내후년 정도 되면은 또 이 유럽 쪽 관련된 고객사들도 좀 매출 비중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반도체 탑재되는 수가 앞으로 판가도 올라갈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부 매출액 증가 현황 보시면 결국에는 이 지능형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한 5월달 들어가지고요, 꾸준히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텔레칩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요즘에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보면 이제 엔비디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알고 계시지만은 그 지난 주말에 또 뭐 급등했던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 중에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통신칩 쪽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애플과 대규모 장기 계약을 따냈는데 이게 이제 설계나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오늘도 지금 칩셋 미디어 움직임도 뭐 굉장히 좋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애플이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또 미국 많은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중국 탈중국을 하면 동시에 아마도 저는 대만 비중도 줄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 쪽으로 관련한 그 수요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만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뭐 만약 침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나 뭐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체지로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그나마 뭐 일본, 우리나라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파운드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우리나라 쪽도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수혜는 우리나라가 받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대만 쪽은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요즘에 노출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말씀을 드릴게요.